자, 표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들은요, 이런 문제집은요, 112페이지. 자, 문제집 112페이지요. 표현들을 봐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요, 여기 유권대리가 있죠.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죠. 그런데 현명을 해야 되죠. 무권대리도요, 무권대리 속에 표현대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대리권은 없겠죠. 그런데 무슨 말이 있어야 돼? 현명은 있어야 돼. 아시겠죠, 지금? 자, 그럼 봐. 무권대리도 표현대리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표현대리도요, 무권대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본인은 뭐가 있고, 여기 이제 약간 지우고요, 지저분한 건요. 본인은 추인 거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본인은요, 추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가 있어요? 철회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용권이 있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러니까 똑같아. 표현대리가 생길 때도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요, 철회권과 채용권이 있어. 표현대리는 모순대리 일종이니까, 그러면 표현대리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자, 먼저 그걸 보려면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 표시의 표현대리를 보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러분 여기서 대리권 수여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수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권행위요. 됐죠? 수권행위고, 그 수권행위는 뭐죠? 권한을 수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시죠. 표시는 뭐다? 표시는 알린다 이 말이에요. 알린다 다른 말로 통지한다 이 말이에요.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라고? 무슨 대리? 무권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뭐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법조문을 다 암기할 필요 없지만 103조, 104조, 그 다음에 125조 이런 거 암기해야 돼. 103조는 뭐죠? 사회적 타당성이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104조는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125조는요,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요. 그럼 여기가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을 주는 것은 무슨 대리라고 그래? 임의대리라고 하죠. 임의대리. 알겠죠? 그러니까 125조는 임의대리만 해당되고 법정대리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대리 일종이다. 이렇게. 그럼 이 말의 뜻이 뭐죠? 무권대리니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게 안 했다는 게요. 예를 들면 대리권을 수여하면 무슨 대리? 그런데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다. 그럼 대리권 수여했다는 게 안 했다는 게요? 안 했다는 말 아니에요.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요한 듯이 뭐를 했다? 표시, 알려줬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됐죠 지금? 응? 만약에 이러면요, 우리 지금 학원이 있잖아요. 남양주 공유주사 학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결혼정보업체를 좀 하고 싶어 자기가. 그런데 광고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전단지 광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거기다가 내 결혼정보업체 하나 넣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거기다가 어때요? 결혼정보업체를 넣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엉뚱한 짓을 했어. 돈도 받고 도망갔대. 먹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요, 그 남자들은요, 누구를 쫓아온다? 나한테 쫓아오겠죠. 왜요? 어디로 돼서 결혼정보업체가? 남양주 공유교사 학원 전단지 속에 결혼정보업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한다? 남양주 공유교사 학원에서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한 걸로 착각을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런데 나는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봐봐. 나는 대리권을 안 줬다니까.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이 안 해. 안 하고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 주지 않았다가 아니고 준 것으로, 표시한 것으로. 대리권을 준 것으로 상대방은 착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나한테 책임을 묻는단 말이죠. 그것을 표현대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리권을 주지 않았지만 대리권을 준 듯한 표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다 여자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자격 따가지고 현장에 딱 필드 나가면 나이 지긋한 남자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상가 전문이다. 자기가 상가 전문이면 상가 그냥 하면 되지. 토지 전문이다. 꼴에 또 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와가지고 뭐다? 상가다 토지다 한다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일하면 5대5로 나누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요, 나는 상가도 잘 못하고 토지도 잘 못하는데 하나 가져오면 나누니까 이익이다 손이다. 이익이니까 밑집의 번제니까 명함 하나 파줘.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부장으로 파주기도 그렇고 그냥 이사 이렇게 파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명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 명함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계약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겠죠. 그럼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와? 나한테 돌아온다 이 말이죠.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이사 명함을 파줬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를 대리해서
일을 하라고 대리권을 준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는 마치 이 사람을 우리 중개사무소의 대리인으로 착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얘기해. 대리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대리권을 준 듯한 표시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리권을 진짜로 수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여기 봐봐. 지금 대리권 수여는 여기서 이걸 얘기하죠. 이렇게 본인 갑이죠, 상대방 병이죠, 여기 을이죠. 갑이한테 대리권 안 줬다니까. 알겠죠? 대리권 주지 않았는데 갑이 병한테는요 마치 을한테 대리권을 준 듯한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다?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안 줬어. 갑은. 그런데 표시를 해. 갑이요 누구한테요?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표시를 해. 그러니까 병이 그걸 믿어 안 믿어? 믿어. 이게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 두 가지 차이예요. 봐봐, 무권대리 봐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리인이 병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본인이 지금 집에서 콜골골 자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대리인이 무조건 무권대리인이 위임장 위조해가지고 팔아버린 거란 말이죠. 본인은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본인을 보호해야 되죠.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혀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무효로 봐버리고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표현대리는 다르다 이 말이죠. 봐봐요. 내가 이 사람한테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안 줬지만 나한테 명함을 드리면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 상대방은요 대리권은 없지만 상대방이 을을 봤을 때는 갑이라는 사람의 누구처럼 보여? 대리인처럼 보인다. 그것을 뭐란다? 겉표자죠. 겉표자. 겉으로 보기에 이 말이죠. 겉으로 볼 견자. 그래서 표현 그러면 나타난다. 겉으로 나타난다. 대리인처럼 이 말인데 표현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대리다 말은 진짜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진짜는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란다? 표견대리, 표현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이요 이 병이요 착각을 하게 누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 갑이. 그래서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둘 다 대리권이 없지만 차이점은 뭐냐? 본인이 잘못이 있다 없다?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잘못이 있으니까 원래 무권대리는 본인이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본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런데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표현대리는 뭐 때문에? 잘못 때문에. 알겠죠? 누구를 보호해야 돼? 그냥 무권대리는 누구를 보호해야 돼? 본인을. 표현대리에서 누구를 보호한다?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호해. 그래서 상대방만 뭐를 주장한다?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어.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누구를 보호하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본인은 추인을 해야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못해.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와 똑같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을 해야 돼. 뭐를 주장할 수 없다?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상대방은요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갑의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래서 이걸 상대방 신뢰를 보는 상대방이요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이것을 신뢰 보호라고 그래. 그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이고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이고 무과실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이 있으면은 표현대리가 돼. 표현대리가. 알겠죠? 누구를 보호한 것이다? 상대방. 그러면 여기서요 공통적인 것은 뭐다? 반드시 뭐를 또 해야 돼? 현명을 해야 돼. 그럼 현명이 무슨 말이죠? 현명이 무슨 말이죠? 현명은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 말이죠. 알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관계 표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항상 이렇게 나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어쩌고 맨 끝에 가가지고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이러면요 고기만 들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알겠죠? 좀 듣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고기 들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길을 열어. 알겠죠? 자, 뇌세포예요. 와이파이를 켰어요? 자, 그럼 봐 이제. 지금 뭐냐면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를 해야 돼. 그래야지 표현대리가 성립해.
그런데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를 안 했어. 그럼 뭐라고 하시면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어쩌고저쩌고 쭉 와. 맨 끝에 표현대로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표현대로 성립하려면 본인을 위한다는 뭘 해야 돼? 표시. 뭘 해야 돼? 현명을 해야 돼. 현명이 없이는 표현대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공통이니까. 알겠죠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어. 표현대로 이렇게 이해하려면. 그래서 여러분요 표현대로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한다. 알겠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자 126조가 뭐냐면 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얘기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그러면 이 권한은 뭐냐? 권한을 이것을 뭐란다? 대리 권한이라고 얘기해. 대리 권한을 넘은 것이 표현대리, 표견대리죠. 표현대리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대리죠. 자 그럼 잘 봐. 우리는 표현대리는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라고 그랬죠? 무권대리라고 그랬죠. 근데 무권대리인데 지금 여기 뭐가 있어? 대리권이 있네. 그럼 이거 무슨 대리가 돼? 유권대리.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무슨 대리가 돼야 돼? 무권대리가 돼야 돼. 이거 골치 아프네. 유권대리가 됐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줘. 이걸 뭐란다? 기본 대리권이라고 그래. 기본 대리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을이요 병한테 가서 정말로 1억을 빌렸어. 정말로 1억을 빌렸어. 이걸 뭐라고 그래? 대리권에 뭐라고 그래? 범인이라고 그래. 범인이 이걸 무슨 대리라고 그래? 유권대리라고 그래. 유권대리는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이걸 우리가 지금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봐봐. 권한을 넘었다는 말이 뭐야? 넘었다. 여러분요 봐. 어떤 사람이요 우리 아이를요 정말이에요 작은 애를 데리고요 학원 한번 갔단 말이죠. 학원을 갔더니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많이 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조그만 어린애 있을 때도 얘가 뭐냐 나한테 아빠 내가 저분 내가 언제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많이 컸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봤을 때 이만큼인데 지금은 이만큼인데 이게 많이 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원을 처음 데리고 왔는데 그냥 우리 인사말이잖아요. 얘 많이 컸네 이렇게. 그런데 이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저분 언제 나봤어? 이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많이 컸냐는 말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죠. 알겠죠? 우리가요 너 많이 컸네? 성적이 많이 올랐네? 어떻게 왜 성적이 전보다 떨어졌어? 이걸 하려면 모의고사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죠. 그래서 전번에 모의고사가 40점인데 이번에 60점이네? 많이 올랐네? 모의고사 40인데 이번에도 40이네? 왜 이렇게 나는 제자리 걸립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었다 넘지 않았다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되는 이 권한 기본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이것을 넘었느냐 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월담했단 말이 없어요. 월담 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담이 있어야 되죠. 담이 없는데 막 그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얘기해. 너 왜 이렇게 월담하니? 그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권한을 넘는 그 말이 있으려면 기준이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를 빌렸다? 4억을 빌렸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죠? 기준이 얼마? 1억이죠? 1억은 기본이죠? 이 기본 대리권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얼마를 더 넘었어? 얼마를? 3억을 더 넘었죠? 이걸 넘는이라고 그래. 이걸 넘는. 이것이 무권대리다 이 말 아니에요. 이 넘는 것은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그래서 이걸 무권대리라고 한다고. 이걸 무권대리. 이걸 지금 따지는 거예요. 넘는 걸 따지는 거예요.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표현대리가 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표현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지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냥 무권대리가 되죠. 이런 무권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죠. 또 무권대리는 본인이 뭘 할 수 있어? 본인이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뭐 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면은 법률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는 것이고, 추인하지 않으면 대리인 책임지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나와. 정당한 이유란 말 딱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표현대리라고 그래. 표현대리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봐봐.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딱 한 끗 차이야. 딱 한 끗 차이. 알죠?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요, 왜 그러냐? 정당한 이유가 여기가 있죠. 여기 정당한 이유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죠.
자, 봐봐. 항상 뭐라고 나오냐? 대리권 없이. 의리 대리권 없이. 근데 어쩌고 꽁충꽁충꽁충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딱 이렇게 나와.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간단하다니까? 대리권이 없어.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믿는데 잘못이 없다. 선의 무과시. 그럼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권 대리만 이해하면 표현 대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현 대리는 뭐다?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봤을 때는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 말이잖아요. 이러면요, 하리수 뭐처럼 보여? 누구처럼 보여? 여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리수는 원래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럼 남자죠. 그러니까 그걸 여자처럼 보이네? 여자가 아닌데? 표현 대리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성전한 사람들한테요, 저 사람 성전을 했대.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저 사람 표현 대리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마치면 유권 대리가 아닌데, 대리권이 없는데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 여자가 아닌데 마치 여자처럼 보여.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표현 대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라고 하죠. 그걸 뭐라 한다? 선의 무과실이다.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간단해. 일단 뭐가 돼야 돼? 무권 대리가 돼야 돼. 그러고 나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일단 뭐가 돼야 돼? 무권 대리가 돼야 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선의 무과실이란 말이 있어야 돼. 그러면 뭐가 된다? 표현 대리가 돼. 그러면 여러분 봐. 정당한 이유가 선의 무과실이란 말은 그럼 어떻게 판단해? 판단을 어떻게 하냐? 대리행위를 할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다른 사람도 저 사람 나도 대리인 줄 너가 무슨 얘기한단 말이야. 야, 제가 대리인 줄 알고 돈 빌려줬잖아. 글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서 돈 빌려줬는데? 여쭤서 물어보겠죠? 물어보니까 어때요? 얘기 또 하죠. 나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줬다. 상대가 뭐라고 그래? 야, 진짜 대리인처럼 보이네. 그러면 나도 속았겠는데 이렇게 얘기해. 그걸 객관적이라고 하죠. 야, 나 이렇게 돈 빌려줬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기 쪽 뭐라고 하죠? 저쪽 뭐라고 그래? 야, 너 바보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표현대로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대리 행위를 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나는 저 사람 대리라고 생각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요, 여기 봐봐. 우리 이런 말을 해.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을 해.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했단 말은 일단은 무슨 대리라는 것이다? 무권 대리라는 거죠. 봐봐. 기본 대리권은 기본이니까 당연히 본인 책임지고,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가 되면 또 본인 책임지죠. 결국 얼마를 다 책임진다? 4억 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설령 이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가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해서 배상액을 경감시킬 수가 없다. 과실상계할 수 없다. 배상액을 경감시킬 수가 없다. 왜냐?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과실을 상계하냐?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라든가 불법행위,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뭘 한다? 여기서 손해배상을 하거든요.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우리가 이러면 교통사고 나죠? 불법행위예요. 교통사고가 불법행위라고 잘못이 있냐 없냐 말이죠. 그래서 같이 접촉하면 무조건 6대 4야 무조건. 뒤에서 박았다? 거의 100%죠. 알겠죠? 갑자기 가다 멎었다? 너가 안전거리 유지 안 했다? 그래도 앞에 가요. 그런 경우는 보통 한 10% 정도, 20% 정도 차이가 있어. 과실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잘못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할 때 과실이 있으면 그것을 상계하고 나머지를 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손해배상이 100만 원이다? 8이고 2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얼마만 준다? 80만 원만 준다 이 말이죠. 너가 20만 원 일을 잘못해 있으니까. 알겠죠? 그걸 과실상계인데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란 말을 쓰지 않아요. 과실상계는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만 과실상계란 말을 쓰고, 알겠죠? 다른 데서는 과실상계란 말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다고 해가지고 과실상계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되게 간단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뭐냐? 일단 뭐가 있어야 돼? 기본이 있어야지 권한을 넘은지 안 넘은지 알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기본 자체가 없다, 그러면 권한을 넘은지 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기본 될 거 없으면 표현들이 안 돼. 기본 될 건이 없다? 인감증명서. 이러면요, 인감증명서만 주죠. 인감증명서만 주면은 기본 될 건이 없어. 인감도장만 주면 인감도장만, 그럼 기본 될 건이 없어. 표현들이 안 돼.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인감도장 어디 있어 물어보죠. 찾아서 못 찾죠. 내가 무슨 인감도장 무슨 지키는 세파트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남편이 인감도장 지키는 세파트냐고. 근데 남편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인감도장 없으면 난리를 치죠. 인감도장 없으면 우리 집 누가 팔아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관계없어. 인감도장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집 팔 수 없다고. 인감도장만 줬다, 인감증명서만 주면은 대리권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때 한마디 해야지. 인감도장만 준 것은 대리권 수혜가 아니므로 그 사람이 팔았다는 것은 무권행위로서, 무권대리로서, 유효다 무효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먹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인감도장을 주면서 특정한 행위를 맡겨야지. 행위를 뭐라고 한다? 동업계약을 체결하라든지 회사 업무를 처리하라든지 영업허가를 받아달라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도장을 줬어. 그러면 대리권 수혜야. 영업허가를 내달라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줬는데 집을 팔아먹어. 그럼 표현대리야.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줬더니 땅을 팔아먹어. 표현대리라니까.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진다니까. 무서운 거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통 뭐다? 위임 또는요 위임장을 준다 이 말이죠. 또는요 대리권을 소유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대리권 소유했으면 기본 대리권이죠. 그럼 표현대리가 된다 이 말이죠. 무조건. 그 다음에 여기 등기를 하라고 대리권을 줬어. 등기를 뭐다? 공법이잖아. 공법. 등기를 하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이 인간이 가가지고 대물 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 대신 물건으로. 이것을 사법이라고 그래. 사법. 그럼 어떻게 돼요? 변제는 개인이 개인한테 갚으니까 사법이고, 공법은 뭐죠? 국가하고 기관하고 관계를 공법이라고 그랬죠. 등기는 어디서 가서 한다? 등기 소위가 사죠. 국가 기관이죠. 그러니까 공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은 공법인데 표현은요 사법이죠. 두 가지가 똑같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종 서로가 별개라도 무방해. 그러면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말의 뜻이 뭐죠? 이종의 반대가 뭐예요? 동종이죠. 별개가 뭐죠? 별개. 이종. 동종, 별개 반대가 뭐죠? 유사하다 말이죠. 유사하더라도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반대말이죠. 이종의 반대는 동종이고 별개의 반대는 유사다 이 말이잖아요. 유사하다. 쟤는 별개인데? 아닌데 비슷해 보이는데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표현되는 성립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 이것은 인감증명서만 이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고, 이것을 126조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126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129조.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129조 시험에 또 두 번인가 지문에 나왔죠. 뭐냐면 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이런 표현대리가 뭐예요? 표현대리란 말이 뭐예요?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그럼 봐봐요.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멸되기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는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한번 볼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본인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어요. 근데 얘가요 17살짜리예요. 이 사람이 뭐냐? 엄마예요. 엄마가 뭐죠? 법정 대리인이에요. 몇 살 때? 17살 때 법정 대리인이죠. 근데 얘가 19살이 됐어. 대리권이 없어졌죠. 얘가요 22살이에요 22살 때 엄마가요 병한테 내가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인데 이렇게 하면서 팔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한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첫 번째요, 아까 우리 대리인 있고 또 누가 있죠? 복대리가 있죠. 복대리 두 가지가 있죠. 이걸 무슨 대리 한다? 복대리라고 하죠. 그래서 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어떻게 되냐?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 계약을 해. 또는요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내가 직접 하려니까 좀 미안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복대리를 선임해서 대리행위를 해. 똑같죠? 소멸한 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129조는 두 가지다. 두 가지밖에 없어. 129조는 뭐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내가 직접 계약을 해. 두 번째는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 누구를 선임해서 복대리를 선임해서 계약을 해. 그래서 뭐란다? 129조 표현대리다. 다른 말로 뭐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자, 이제 표현대리를 정리하면 표현대리는 기본적으로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알겠죠? 지금 이 지금 강의는 여러분요 내년에요 10월 달에 들어도 똑같은 강의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은 125조, 126조, 129조. 이제 알아야 돼. 125조는 뭐다? 대리권 수요 표시죠. 봐. 대리권 수요 표시는 일단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리권이 일단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세 가지가 다르단 말이죠. 이게, 자, 봐봐. 125조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어야 돼. 있으면 유권대리죠.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현재 있어야 돼, 현재. 현재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있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126조는 현재 있어야 돼.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으면 126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는요, 옛날에 있어야 돼, 옛날에. 지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지금 없어야 돼, 지금 없어야 돼. 옛날에 있고 지금 없어야 돼. 과거에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몇조? 129조. 예, 쟤 어쩌저쩌 이렇게 얘기하지 마. 기분 나빠. 쟤 129조잖아. 알겠죠? 소멸한 후에. 예.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민법을 이용해서 대화를 해야지 욕먹지 않는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뭐가 된다?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 여기는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란다? 여기는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나 정당한 이유나 똑같은 말인데 125조하고 129조에서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표현을 해.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표현해. 똑같은 말을. 여러분요, 좀 눈에 힘을 주고 좀 쳐다봐봐. 알겠죠? 눈에 힘 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대리권 수요죠. 대리권 수요. 대리권 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만 돼. 임의 대리만. 여기는 무슨 대리가 된다?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하고 다 돼. 여기도 무슨 대리다? 대리는 임의 대리하고 법정. 아까 말했죠? 엄마가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법정 대리잖아요. 여기에 법정 대리는 뭐냐?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일상가사가 뭐냐면 부부 사이는 의식주에 관한 것은 서로가 서로한테 대리권이 있어. 남편이 만약에요 마트에서 가가지고 쌀한푸대를 가져와서 돈이 없어. 그러면 누가 돈을 갚아야 돼? 아내가 갚아야 돼. 남편은 아내의 대리인으로 쌀을 가져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갚아야 되고, 아내가 만약에 갔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어. 그래서 말하고 쌀 한 푸대 가져왔어.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대리인이다 본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대신 갚아야 돼? 남편이 돈을 갚아야 돼. 서로가 일상가사는. 우리 집에 차가 한 대가 있어. 차가 한 대가 있는데 아내도요 옆에 친구가 봤는데 차를 종고 사가지고 동창에서 하도 자랑해서 열받아서 안 되겠어. 한번 질려야 되겠어 나도. 그래서 나도요 차가 있는데 차를 하나 더 샀어. 그건 일상가사가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것은 일상가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의식주에 관한 것은 서로가 서로한테 대리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법정 대리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125조는 법정 대리도 적용된다. OX, X. 126조는 임의 대리만 된다. OX, X 이렇게. 됐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는 임의 대리만 되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고 여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되고 그 다음에요 126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으면 126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129조는요 과거에 대리권이 있고 현재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무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잖아요. 그런데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가 되죠. 따라서 본인이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뭘 한다? 입증을 해야 돼. 누가? 본인이. 그래야지 본인이 책임 안 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뭘 한다? 입증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판례가 뭐라 했냐?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된다. 판례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런 보면요 125조는 어떻게 했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129조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입증한다.
126조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다? 정당한 이유. 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 스스로가 증명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표현대로가 성립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죠. 과실 상계의 법리를 요초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보냐면 69번을 한번 볼까요? 69번 잠깐 한번 볼까요? 69번을 보면 뭐라 나왔죠? 페이지 112페이지 69. 자요 1번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가 성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줄고 소멸한 후 써 거기다가 129조라고 써. 129조라고 쓰라고. 그러면 이 129조가 권한을 넘죠? 넘으면 다시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가 또 성립할 수 있어. 그러니까 봐봐. 여기 봐봐. 125조가 권한을 넘으죠? 권한을 넘으면 126조가 될 수 있고, 129조가 권한을 넘죠? 권한을 넘으면 몇 조가 될 수 있어? 126조.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한 후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이놈이 권한을 넘으면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2번 법정 대리권 줄고 법정 대리권 써 일상가사 대리권 이것을 기본 대리권으로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어? 성립할 수 있다. 여기 봐봐 여기 아까 여기 법정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 3번 부부 일방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다 줄고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속하지 않는다 말은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대리다 속하지 않으니까 무권대리. 이런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그래서 뭐라 나왔다? 바로 밑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줄고 정당한 이유.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란 말이 있네. 그러니까 다시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해. 간단하죠. 무권대리는 있네. 무권대리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박스 정당한 이유. 아까 정당한 이유를 했는데 언제 기준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맨 끝에다 써 플러스 객관적으로 판단. 내가 이런 몇 번 얘기했어.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현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5번 봐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틀렸어. 5번. 자 71번 봐봐. 71번 표현대리죠.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위임이는 뭐냐? 이거 봐봐. 이런 봐봐. 여기 위임 또는 위임장이 있으면 기본 대리권이에요. 기본 대리권. 위임장을 주면 대리권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위임장 기본 대리권이요. 그 건물을 관리를 위임해달라고 했는데 건물을 양도 처분했다며. 처분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무조건 뭐만 있으면 성립해?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2번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가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표현대리는 아까 내가 누구만 주장한다.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상대방을 보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한번 봐봐.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 줄고 이 직접 전득한 자는 맨 끝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써 거기다가 직접 상대방만 주장 이렇게. 자, 니을 봐봐. 니을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 인감증명서만 교부했어. 이런 경우 아까 말했죠. 대리권 수여다 아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자, 니을 디귿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했다. 뭐예요 이거 아까? 여러분요 명함 이사직으로 써준 거 이걸 얘기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무슨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대리권 수여다 권한을 넘으이다 대리권 소멸이다. 그래서 봐 두 번째 줄 끝에 줄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 줄고 125조
표현들이 몇 조? 125조 표현들이 이렇게 125조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무건대리도 표현대리도 무슨 대리하고 똑같다? 무건대리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표현대리가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거주권이 있고 상대방은 차례권과 채권이 있다. 그런데 표현대리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건대리는 책임을 안 져. 이게 이제 135조가 표현대리에서는 적용 안 돼. 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니까? 본인이 지니까,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알겠죠? 대리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대리권 수여 표시죠?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해서 방금 얘기했죠? 직함이나 명칭 등을 사용하게 했다. 이것은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 대리만 된다.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125조는 현재 대리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입증하는 것이다. 126조는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된다. 126조는 반드시 현재 뭐가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129조는요, 대리권이 있었는데, 과거에 있었는데, 현재는 있다, 없다? 없다. 129조가 권한을 넘으면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가 있다. 알겠죠? 우리가 무건대리하고 표현대리의 차이는 한 끗 차이다. 대리권이 없다. 무슨 대리? 무건대리. 권한을 넘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 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126조는 기본 대리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방금 얘기했죠? 위임이나 위임장이나 대리권 수여나 그 다음에 등기 사무 이런 말이 나오죠? 무조건 대리권이 있다. 등기는 공법이죠? 대물변제는 사법이죠? 그래서 기본하고 표현대리는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런데 인감 증명서만 줬다. 인감 도장만 줬다.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29조는요, 대리권이 과거에 있었는데 현재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란다? 대리권 소멸이라고 얘기한다.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거나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선임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한 경우 몇 조가 성립한다? 129조 표현대리. 129조 표현대리가 권한을 넘으면은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것을 표현대리. 125조 대리권 수여, 126조 권한을 넘은 129조 대리권 소멸 후. 이건 암기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안에 내용은 볼 게 없어. 안에 내용은 별거 없는데 이것을 무건대리하고 표현대리를 약간 이해하는데 약간 힘들 수 있어. 무건대리는 본인이 전혀 잘못 없으니까 본인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어. 그런데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상대방이다. 직접이다. 전득자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직접 상대방은 보호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이제 다음 주에 뭐를 보냐? 무효화 취소하고 조건기한 이것은 아마 1시간 정도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